자,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자, 오늘 시장 좀 마무리하고 내일 연휴 이후 시장에 대해서 시장을 분석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강조드립니다만 시장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오히려 오늘 이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라는 악재에 의한 조정 장세를 여러분들은 기회로 좀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제가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시고요. 일단 오늘 회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여러분들도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이 내일 이후 5월장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요 5월장 내일 연휴 내일 휴가 끝나면요, 내일 휴장 끝나면 이제 거의 9월 달까지 이제 쉬는 날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9월까지 9월까지 쉬는 날 없으실 거예요. 이제 중무장 하셔야 되고 이제 멘탈을 좀 강하게 하신 다음에 이제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한번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뭐 한규수 대표는 다 아실 겁니다. 이미 다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99년에 입문해서 지금 올해 이제 29년째이고요. 뭐 우량주건, 주도주건, 중소형주건, 개별 종목이건, 테마주건, 이슈주건 모든 매매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접니다. 그만큼 시장의 흐름, 시황의 흐름을 알고서 그 흐름에 맞춰서 대응하는 사람이에요. 아무 때나 잡주 매매하고 아무 때나 대형주 매매하고 아무 때나 단타치고 아무 때나 중기 매매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단기와 중장기 그리고 주도주를 중심으로 구분을 해서 매매하는 사람이 접니다. 자, 그것만 분명히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유튜브 방송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유튜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 오늘 엠벤골드 무방은 제가 녹화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녹화 방송 보시면 된다라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 오늘 시장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고, 특히나 오늘 제가 종목 몇 개를 제가 분석을 좀 드린다고 했어요. 종목 몇 개를 분석을 드린다고 했으니까 그 분석 내용 들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 괜찮다라고 생각되면 보시면서 타이밍 잡아보고 그러는 겁니다. 자, 우리 회원님들은 뭐 제가 다 잡아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장이 끝났어요. 참 연휴는 날씨도 좋고 참 좋았는데, 또 코로나19도 좀 안정권에 접어들어서 참 좋았는데, 문제는 증권시장이 연휴 첫날 미국 증시가 급등이 나와서 참 괜찮았고, 당초 제가 예상했던 대로 연휴 이후 시장을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괜찮게 봤어요. 괜찮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이틀 동안 미국 증시는 급등 후에 연 이틀 동안 급락이 나와버렸습니다. 그죠? 결국엔 제자리까지 떨어진 거예요. 제자리까지. 예. 왜 그렇습니까? 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가능성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된 거예요. 예. 제가 그래서 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간단하게 제가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러니까 첫날은 미국 증시가 올라서 괜찮았는데 이틀 동안 미국 증시가 밀려버리다 보니까 연휴 동안도 시장 분위기가 180도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간단하게 제가 뭐 방송을 또 코멘트 해드렸던 건데,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미국 증시는요 5일선과 11선 중심의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일단 꺾였습니다. 앞에서도 한번 5일선 11선을 깼다가 복귀를 했고, 여기서도 5일선 11선을 깼다가 다시 복귀를 했는데, 이번에도 다시 5일선과 11선을 복귀할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지금은 아니라고 봐요. 이번엔 그냥 복귀 못합니다. 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라는 악재는 우리한테 굉장히 큰 부담이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미중 간의 무역 분쟁 때문에 한국 증시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들. 그나마 좀 10년 장기 횡보세를 끝내고 나서 좀 회복세를 보이는가 싶었는데, 그죠? 미중 간의 무역 분쟁 때문에 거의 1년 반 동안 한국 증시가 아주 몸살을 앓은 겁니다. 이미 끝난 듯한 양상을 보였었잖아요, 그죠? 근데 미중 무역 분쟁이나 악재 때문에 누른 겁니다. 그 살아나는가 싶더니 미중 무역 분쟁이 끝나면서 살아나는가 싶었더니 코로나19가 터졌고,
이번에 시장도 코로나19가 살아나면서 코로나19 악재가 소멸되면서 살아나는가 싶더니 결국엔 또 뭡니까?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라는 악재가 또 이제 발목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한국 증시를 짓이겼던 악재이기 때문에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커요. 증권시장에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라는 이 트라우마는 엄청나게 큰 겁니다. 더군다나 이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은 우리의 주요 수출 대상국 아닙니까, 여러분들? 미국이 우리나라와 수출 교류 규모가 약 16% 전체. 중국은 얼마입니까? 26%. 두 개 나라가 근데 싸워요.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국 증시가 제일 힘들었던 거예요. 이번에도 코로나19를 잘 이겨내면서 한국이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또 트럼프가 그 꼴을 또 못 보네요.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다시 시도가 되는 그런 흐름이 지금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정받은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치료제로 승인을 했고, 그리고 글로벌 코로나 확산세도 주춤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이 그 코로나19 악영향에서 공포에서 좀 벗어나는 형태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요게 굉장히 큰 호재였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에서 유럽과 미국도 경제 재개가 본격화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컸던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그동안 반등을 일거도 호재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중국 책임론이 부각이 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1조 달러 규모의 무역 관세를 부과하겠다. 니네들이 중국이 코로나를 관리를 잘못해서 우리나라, 미국이 피해를 봤으니까 피해 금액 한 1조 달러 정도를 관세 부과해가지고 우리가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돈 달라면 죽어도 안 주겠죠. 안 그렇습니까? 주겠습니까? 안 주겠죠. 절대 안 주죠. 그러니까 관세 부과해서 우리가 하겠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게 또 하나의 이제 무역 전쟁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결국에 이 무역 전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고 악재이기 때문에 일단 이 무역 분쟁 우려감이 공존하는 이상은 지수의 상방을 제약할 겁니다. 지수가 당분간은 이 무역 분쟁 우려감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신고가를 기록하거나 고점을 나오거나 급등세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너무 시장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뭐 지수가 올라가니까 뭐 대형주가 올라갈 것이다. 대형주 쫓아가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단기로 올랐던 대형주는 정리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권주들을 다 정리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죠? 정리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과연 전쟁이 시작이 될 건가? 라는 겁니다. 과연 시장에서 고짜하는 것처럼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시작이 될 건가? 라는 건데 결국엔 주식이라는 건 확률 싸움으로 가야 되겠죠? 확률 싸움으로. 미국은 지금 트럼프가 재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선을 앞두고 있는 상태고 지지율이 곤도박질 치고 있어요. 그죠? 코로나19 대처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경기를 살려야만 재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경제를 과거 대통령들이 재선에 선거한 대통령들은 경제가 좋을 때 다 재선에 선거를 했었거든요. 경제가 살아나야 재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미국 경제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급격하게 밀리고 있잖아요. 그나마도 코로나19 해소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미국 증시가 좀 올랐었는데 또다시 미중 무역 분쟁 우려감 때문에 다시 밀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미국 경제를 트럼프는 재선을 위해서라도 미국 경제를 살려야 되고 미국 증시를 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죠? 명분은 중국에다가 코로나19와 관련된 것을 떠넘기는 그런 형태이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미국 증시가 밀리고 미국 경제가 꺾이면 그 충격은 또다시 트럼프한테 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무역 관세 보복을 그렇게 쉽게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포는 놓지만 관세 부과가 쉽지는 않을 걸로 봐요. 하지만 누굽니까? 트럼프 아니에요.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가지 말고 그냥 확인하자. 트럼프가 진짜 관세를 부과하는지 안 부과하지 않는지 이걸 좀 보는 게 맞고요. 한 번 정도 관세를 부과를 하더라도 시장 충격은 있습니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도 그 충격이 있는 게 확인됐잖아요. 그죠?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 그러나 만약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코스피 시장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도 단기적인 충격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수하고 연동하는 종목들은 우리가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거나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가 살짝 양봉이 나타났죠? 그죠? 이런 것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있고 또 만약에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단행을 하게 되면 중국 증시는 오히려 오를 수도 있어요. 왜? 과거 중국은 미국 증시는 중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든 말든 지 혼자 마이웨이 갔었잖아요. 그죠? 네, 그거는 두고 봐야 됩니다만 일단 어제 미국 증시가 밀렸던 부분들을 감안하게 되면 쉽지는 않을 걸로 일단 보여지고 있는데 어찌 되었던 간에 관세 부과 여부는 우리가 지켜보고 확인이 필요한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확률적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만 부과가 되게 되면 단기적인 충격은 나올 것이다. 그러나 확률적으로 높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은 너무 공격적인 배팅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좀 관망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확인하고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진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응하는 약간은 조심스러운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시장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 이해되신 분들, 자, 3번. 예. 자, 이해되시겠죠? 예.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내일이 휴장인데 아마 제가 보기엔 내일 정도 하고 모레까지 보게 되면 미중 간의 무역 분쟁과 관련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겁니다. 실질적으로 관세 부과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들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때 상한대로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결국에는요,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그거는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이제 지레짐작 성급하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다만 시장의 단기 상승에 따른 조정이 일단 단기적으로 조정권에 일단 진입을 했습니다. 진입을 했고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일단 상승세가 일단 완만해지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한 거예요. 그럼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됩니까? 막 쫓아가거나 그러면 돼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쫓아가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제 판단은 그래요. 지금 장세가 약간의 기간 조정이 연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폭락보다는 약간의 기간 조정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자, 코스피가 기간 조정에 들어가게 되면 코스닥도 기간 조정에 들어가는 것이고 코스닥 종목도 기간 조정에 들어갈 때는 기업의 가치 대비 상대적으로 저평가됐거나 상대로 가벼운 중소형주들, 테마주들, 이슈주들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들이 움직여요.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들이.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재료가 살아있는 게 뭡니까? 코로나 관련주가 아직 재료가 살아있잖아요. 그죠? 물론 코로나 관련주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서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지금 추격 매수하고 이럴 단계는 일단 아닙니다. 다만 제가 계속 강조했듯이 코로나19는 전세계적으로 계속해서 확산 인로를 달리고 있는 상태고 미국하고 유럽하고 진정됐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들. 일본도 마찬가지고 러시아 옆에 러시아, 브라질 장난 아닙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스크 부족하고 방호복 부족하고 의료 장비들이 너무나 많이 부족한 상태예요. 해외에서는. 우리나라 내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안정됐습니다만 해외 쪽으로는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더군다나 일본 제품에 대한 중국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높은 상태예요. 우리나라가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K-방역에 있어서 아주 본보기가 됐고요. 우리나라 위상이 그만큼 커진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의 선별적인 반등 가능성 분명히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있는 겁니다. 다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격 매수가 절대 안 되고 짧은 반등 정도로 보시라 그랬죠. 제가 마스크 관련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이 손소독제 관련주들도 잠깐 오르고 나서 그냥 바로 밀려버렸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스크 관련주라든가 방호복 관련주들도 분명히 재료가 살아있어요.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자라는 얘기 해드린 거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내수 쪽으로는 마스크 공급이 충분하게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수출을 하지 않으면 마스크를 생산하는 업체들의 채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얼마 전에 제한적인 수출을 정부에서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이제 제한적인 수출이 아니라 전면적인 수출 허용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때문에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 수요라든가 방호복 수출이 이루어지게 되면 기업들의 실적 호전은 기대감이 큰 겁니다. KM 같은 종목들은 마스크하고 방호복을 같이 판매하는 업체인데 방호복 쪽에서 매출 증가세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무방에서도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그래서 오늘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반등에 나온 거예요. 아마도 이번 주 안에, 제 판단은 그래요. 이번 주 안에 정부에서 마스크 수출을 허용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가져봅니다. 그러면 한 번 정도 반등세가 나올 건데, 절대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라 장대 양봉이 한두 개 정도 나올 때 털어낸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보셔라 라는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램데시비르와 관련된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미셀도 장중 내내 매물 받았죠. 얘네들은 추격 매수가 이제 단행할 만한 종목은 아니고, 이런 종목이 살아있기 때문에 진매틱스라든가 이런 종목들 반등이 시도가 된 거예요. 계속 종목들을 순환할 거고요. 제가 보기엔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 위치에서 한 번 정도는 얘네들도 반등이 나올 겁니다. 계속 얘네들을 중심으로 해서 순환 반등에 대비하는 그런 전략 정도는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매하고 있는 종목들, 아까도 제가 매매일지 다 보여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중장기 매매하는 종목들은 지금 차익 매도한 중장기 종목들은 굳이 지금 털어낼 만한 단계는 일단 아니죠. 예. 그러면서 보세요. 제가 TV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종목들 가만히 보시게 되면 종목들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TV방송 통해서 어떤 종목들입니까? 업종 대표, 그러니까 IT 섹터들이죠. IT 섹터들. 그죠? 단기적으로 오른 데 따른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들 종목들 수익률을 보시게 되면, 예, 최근에 얘기했던 종목들 10몇 프로부터 해가지고 슈프리마 50% 넘어가는 종목들이, 그러니까 한 교수의 한 큐를 통해서 소개했던 종목 중에서 50%를 수익률이 넘어간 종목들이 무려 4종목이나 있습니다. 4종목이요. 그죠? 이게 저의 매매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좋은 주식을 바닥에서 잡아가지고, 좋은 주식을 바닥에서 잡아가지고 가져가는 겁니다. 이걸 못해요? 좋은 주식을 가지고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제 매매 패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 방에서도 마찬가지로 장기연 주식으로 해서는 이러한 대장주를 중심으로 잡아놓고서 끌고 가면서 지금 50% 이상 수익 낸 종목들이 제법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뭘 해요? 중간중간에 단기 매매했던 종목들 차익 실현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종목들은 수익률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단기 매매, 일단 단기 매매 하면서 단기 매매 했기 때문에 종목은 많아요. 대신에 4월달은 어떻습니까? 한 종목 정도 손절 나갔고, 다 합쳐보니까 금액으로 2132만원 정도. 회원님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4월달 온전하게 매매하셨던 분들 손절 나간 종목 딱 한 종목밖에 없으니까. 요렇게 짧게 단기 수익을 해가면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코로나19 관련주는 제가 단기 매매를 하시라 그랬잖아요. 그런 매매를 하면서 뭘 해요? 그런 매매를 해가면서 뭘 합니까? 이런 중기 주도주를 바닥에서 잡아가지고 끌고 가면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불과 최근에 테크인도 그렇고 PSK 테크 이런 종목들 30% 40% 나는 기간이 겨우 한 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타이밍을 잘 잡으면 그만큼 수익이 큰 거예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악재로 인해서 급락세를 보였던 증시가 코로나19가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강한 반등세를 기록했고, 이번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라는 불씨 때문에 증시가 좀 조정권입니다만, 트럼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네? 트럼프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이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것이다 라고 믿는 분들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하고 분명히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상황이면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위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 위상이 엄청나게 높아진 상태고요. 위상이 높아진 상태에서 대한민국 경제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겁니다. 절대 단타는 우리처럼 조금씩 단타를 치더라도 주도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는 분명히 중장기적으로 매집을 해 들어가야 될 위치에 있다는 것만 분명히 아시면 돼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일부 이슈주, 그죠? 일부 단기 트레이딩 관점 이런 종목 가지고 트레이딩 매매 전략은 단행하되, 여전히 성장 가치가 있는 이러한 성장주들, 단순 저가 주간의 기업 가치가 우량한 중소형주들은 지금 이 조정 장세를 이용해서 매집을 단행하면서 중기적인 반등에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왜? 보세요, 여러분들. 근거는 차고 넘쳐요, 여러분들. 제가 이것도 기사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압축을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바이오 미래차에 대해서 차세대 주력 업종으로 선정을 했고, 주력 48개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가 17개, 바이오 업체가 61개, 그리고 미래차가 20개입니다. 바이오 제약주들의 시세가, 코로나19 관련주의 시세가 많이 올라서 좀 탄력은 떨어지고 변동성은 있겠습니다만, 시세 자체가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전히 렘데시비르가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완벽한 치료제는 아니에요. 계속해서 치료제가 개발될 거고요. 특히나 백신 개발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백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제품을 해외로 수출할 때 기업들의 실적 호전 속도는 상당히 빠를 겁니다. 실적만 본다고 하더라도 진단키트 관련주라든가 마스크 관련주라든가 방호복 관련주라든가 엑스레이 관련주라든가 열화상 카메라라든가 이런 IT 기기를 생산하는 우리나라 업체들의 실적 전망치는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변동성이 문제겠죠.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런 섹터를 지속적으로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메모리가 아니라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주목을 해라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 코로나19 관련주를 끌고 가지는 않더라도 단기 매매를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2차 전지를 비롯한 전기차 관련주들과 여타 IT 종목에 대한 관심을 높여가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바로 그런 시장의 흐름이에요. 그런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지난번에는요, 자, 한 교수 한 큐를 통해서는 제가 그랬죠. 지수가 폭락장세가 나왔을 때, 한 교수 말씀드렸던 게, 폭락장세가 나오고 지수가 바닥을 쳤을 때, 분명히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구간에서는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 섹터에 대한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 남들은 다들 뭐 코로나 관련주 가지고 뭐 단타 트레이딩 매매하고 뭐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런 단타 트레이딩을 하지 않는 선에서는, 그런 매매를 선호하지 않는 분들의 경우는 제가 강조했던 부분들은 바로 주도 섹터를 중심으로 매집을 해라. 그 주도 sek터가 뭡니까? 바로 IT란 말이에요. 그 IT 종목군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군들을 그 바닥권에서부터 잡아간 겁니다. 슈프림 같은 분들은 3월 24일 24,000원 정도 매수. 그죠? 테크인도 3월 20일날 1,500원 매수. 그리고 KMW 3월 18일 43,250원 매수. 대바닥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매매하는 패턴은 좋은 주식을 바닥권에서 매집을 해가지고 끌고 가면서 대박을 터뜨린 그런 매매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이 거기에 맞춰서 지금 매집이 진행이 된 상태고, 이런 종목이 이런 수익을 준 겁니다. 그러면 이번 조정당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현재 단기 상승에 따른 숨고르기가 일단 지금 시작이 됐고, 이 숨고르기 조정이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지는 좀 더 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미 단기 상승에 따른 조정이 이제 시작이 된 상태에서 요 조정이 끝나고 반등 시점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여기가 또 한 번의 매수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종목으로는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반도체 장비주들의 위치를 봤을 때
지금 뭐 테크인 같은 용어들은 눌림에서 이미 반등이 시작이 됐지만 이제 시작이고, PSK 같은 용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바닥이잖아요. 단기 반등에 따른 기간 주기하면서 지금 바닥이 이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요런 구간이 매집 구간이 되는 거예요. 이 종목을 매집하라는 게 아니고. 얘는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수익률 50%가 넘은 상태는 아직도 살아 있죠. 들고 가는 거예요. 뭐하러 팔아요? 들고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이제 조금만 올라가면 수익률 100% 넘어가요, 여러분들. 막 올라가가지고 저만큼 올라간 종목들.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엔 이제 이런 것 좀만 보시겠죠? 그러니까 얘네들 말고 입이 저만큼 올라가서 터진 종목을 보지 말고 바닥에서 바닥을 다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종목에 대해서 봐라. 단순한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 종목에 대한 관심을 봐라.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종목을 봐야 되는 이유 뭐예요? 반도체 시장은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경제에 따라서. 근데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이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는요, 안 쓰이는 분야가 없어요. 정말 범위가 굉장히 커요. 그 경기 흐름도 별로 안 타요. 단순하게 메모리만 있는 게 아니고 비메모리인데도, 비메모리도 종류가 너무나 많아요. 경기 흐름을 안 타요. 그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 훨씬 큰 것이고, 5G 산업이 커지고 비대면 산업이 커지면서 그에 따른 수요는 더더욱 늘어나는 게 바로 이 파운드를 비롯한 팹리스 비메모리 쪽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5G와 함께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한 매집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제가 이제 강화를 할 겁니다. 우리 회원님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알고 움직이셔야 돼요. 자, 제가 여기서 종목군들을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좀 드리게 되면, 자, 종목이 여기 있네요. 자, 코아시아라고 하는 종목들. 얘는 지금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이 진행이 됨에 따른 거의 파트너사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인데 벌써 많이 올랐죠, 여러분들. 예. 코아시아뿐만 아니라 JT라고 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JT 어디 갔죠? JT가 어디 갔죠? 빠졌네요. 여기 있네요. JT. 자, 이 JT라고 하는 종목도 실적과 성장 가치와 기술력이 대단한 종목이에요.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기업 내용들을 지금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우리 회원님들이 제가 나중에 설명 다 드릴 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지 않으시고 이제 무방에 오신 분들은 기업 내용들 한번 쭉쭉 한번 보세요. 기업 내용과 실적과 그 다음에 너무 세세한 것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이 회사의 주력이 무엇인가, 주력 제품이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실적 전망이 어떤가, 그리고 최근에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떤가. 기관 외국인 수급은 나중에 따라오는가,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제품과 실적 추이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DBI텍, 테크인, PSK 아직도 얘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점 대비 얼마 안 오른 것 같죠? 거의 50% 이상 오른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시장 안 끝난 겁니다. 그죠? 이렇게 쉬어가면서 눌림이 나올 때 그런 구간에서 봐야 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종목들인 거예요. 너무 많죠? 넷패스도 너무 기업 내용 좋아요. 최근에 폭락장세 속에서 안 밀렸죠. 기업 내용이 좋아서 안 밀린 거예요. 시장 살아나게 되면 반등 가능성이 있는데 시장이 좀 누르니까 조금 더 지루해지죠. 바로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한 관심들은 필요합니다. 어버브 반도체가 오늘 차트 모양 너무 좋죠? 괜히 올라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괜히 올라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종목들 대부분 보게 되면 종목군들이 충분하게 하락을 해서 단기 반등이 나오고 중간 바닥을 다지는 이런 과정들이 2단 반등이 시작되기 있는 위치란 말이에요. 이런 구간에서 물량들을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반도체. 2차 전지도 마찬가지죠. 2차 전지는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제가 2차 전지는 나중에 너무 종목들 많이 얘기하면 또 헷갈리니까 2차 전지 나중에 보고요. 그래도 보셔야 돼요. 자, 5G 답답하고 지루합니다. R&2 테크놀로지 살아있죠, 여러분들. 대장주였던 KMW가 단기 상승에 따른 눌림 조직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라든가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시 부각이 되면서 글로벌 업체들의 이 5G 투자가 조금 딜레이가 돼요.
아직도 유럽 국가들이 지금 5G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은 되고 있습니다만 기업들이 투자를 하거나 또 뭐 생활 경제를 본격적으로 재개한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부진한 겁니다. 그러나 빠른 속도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진정되고 있고요. 미국이 무엇보다도 미국의 코로나 확산세가 사망자 수하고 확진자 수가 좀 빨리 진정돼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트럼프가 맨날 혼자 자기 잘났다고 자랑만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지금 뭐 예시당초는 한 4월 중순 정도부터는 미국도 많이 진정될 거로 봤거든요. 물론 진정은 되고 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진정은 안 돼요.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5월 달에는 분명 확연하게 진정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5 투자가 다 한번 진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놓쳤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 눌림목을 놓치면 안 되겠죠. 그런 관점으로 지금 시장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5G는 뭐 볼 거 없어요. 다 여기 있는 종목이 다 대표적인 종목들입니다. 응? 특히나 제가 이 RM 테크놀로지는 중소형 5G 관련주인데 좀 올랐어요. 그죠? 이런 종목이 가서 이렇게 충분하게 눌림 조정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이런 구간들을 해보면 되겠죠. 다만 지금은 단기 고점이고 그러니까 그런 구간이니까 뭐 쫓아가는 건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냥 가버리면 이제 놓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뭐. 그죠? 그런 것 같죠. 그래서 현재 5G 반도체 장비 쪽에 대한 관심들은 여전히 필요하겠고 2차전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관련주들 중에서 여러분들 뭐 UTI 같은 것들 아시죠? 예? 지금 이거 뭐 시민상한가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릴 종목들. 스마트폰에 이제 유리를 붙이고 다닙니다. 유리를. 필름이 아니라 유리가 디스플레이를 대체하고 있는 그런 시장들. 유일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용화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 종목이 UTI입니다. 조정다운 조정이 나와야 잡을 텐데 조정다운 조정이 안 나오죠. 안 나오면 못 잡는 겁니다. 근데 이런 종목도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아머그린텍도 제가 이미 5G 뭡니까?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줬던 종목들. 그죠? 더 많은데 더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 정도만. 제가 마셨던 종목군들은 시간 되시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분석을 하셔가지고 좋은지 나쁜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회원님들은 그런 섹터를 중심으로 제가 이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 점만 아시고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 자체가 뭐 코로나19 관련주들 지금 뒷근물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시장이 이만큼 올라간 상태에서 대부분의 회원님들과 투자자분들이 이 정도 올라갔을 때부터 대응하셨단 말이에요. 약간 늦었어요. 그래서 수익이 좀 덜 난 겁니다. 기존에 계셨던 장기님들은 바닥부터 대응을 다 했기 때문에 괜찮은 거고요. 중요한 거는 시작이라는 얘기입니다. 단기적으로 올라서 이제 그동안 오른 데 따른 숨고리가 나올 거고 이 숨고리가 마무리되면 진짜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거듭 얘기합니다만 한국의 코로나19로 인해서 높아진 위상은 엄청나게 큰 호재가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진정되게 되면 한국 증시라든가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는 더 높아질 거예요. 한국의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거로 보고 있으니까 이 조정 장세는 절대 무서워하면 안 된다. 위기가 아니라 기회의 관점으로 분명히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께 또 한번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마스크 관련주는 내일이나 모레 연휴 동안 정부에서 마스크와 관련해서 수출 허가를 해 줄지 여부는 봐야 됩니다. 가능성은 크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빠르면 이번 주 안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수출하게 되면 그때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장대 항목이 한번 나올 겁니다. 장대 항목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장대 항목 나올 때 털고 나오는 매매로 가시면 되고요. KM은 일단 오늘 착실을 했으니까 내일 모레 더 가더라도 신경 쓰지 마시고요. 만약에 내일 밀리게 되면 내일 모레 또 잡을 겁니다. 그리고 모나리자라든가 깨끗한 나라 이런 종목들이 반등 가능성이 있으니까 걔네들 반등 나오게 되면 걔네들도 거기서 털고 나오면 돼요. 그리고 나서 반도체, 5G, 스마트폰 이런 성장주를 중시로 다시 매집을 하면서
대시세를 준비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대선주, 이낙연 관련주들 보셔야 된다는 거. 시간 걸리더라도 보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있다. 가장 확실한 것은 내일 모레 당장 대박을 터뜨릴 생각하지 마시고요. 점진적으로 완만하게 수익을 내가는 그런 중기적인 어떤 수익을 노리시면 된다. 그 점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 충분히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해되신 분들, 자, 1번 한번 쳐주세요, 1번. 이해되신 분들 1번. 예. 자, 이해되셨죠? 예. 자, 오늘 제가 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요. 자, 특별히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 어쨌든 간에 이번 주는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나 변수 때문에 다소간의 변동성이 있을 겁니다. 그런 변동성 안에서 지수하고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보셔야 수익이 날 수 있고요. 조금 더 긴 관점에서는 분명히 주도 섹터를 중심으로 매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니까 그 기회를 잡으려고 여러분들 노력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 지금 시장 보시면 돼요. 예. 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단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단타도 아쉽긴 합니다만, 단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단기적인 어떤 눌림 조정을 이용해서 중소형주들 중에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집중적으로 대응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보셔야 돼요. 시장 전망은 지금까지 계속 설명드렸어요. 시장 전망은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렸으니까 요 내용은 이따가 나중에 유튜브 가서 한번 보세요. 유튜브 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제가 설명 다 드렸으니까 보시고, 수요일날 당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요일날 장세는 지금 시장에서는 수요일 시장을 당장 예측하기 어려워요. 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수요일 장세를 보고 매매하시면 여러분도 주식 못해요. 수요일 장세를 보지 마시고, 어찌되었던 간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라는 악재가 부각이 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전개된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역 분쟁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때 거기가 매수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수요일날 보고 장을 대응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아셨죠? 자,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마스크 관련주는 어쨌든 간에 이번 주 중에 한 번 정도 반등 가능성 보고, 그리고 일부 IT 섹터 유망 종목군들은 이번 조정 장세 이용해서 또 한 번의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 자, 회원님들은 제가 드린 대로 따라오시면 되고요. 기대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분명입니다. 절대 급하게만 보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방은 단타방 아니에요. 우리 방은 단타방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단타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냥 단타 매매하면서 용돈 벌고 회비 벌고 생활비 버는 그런 매매로 가는 것이고요. 네, 그렇게 매매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터지는 계좌는 어디서 터집니까? 중기 주도주로 터진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다 방송 한 큐를 통해서도 다 말씀드렸고, 오늘도 제가 시황 분석을 다 해드렸었죠. 한 큐를 통해서 다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한 큐를 통해서 중기 종목들의 수익률이 얼마인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것 같고요. 그리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금 우리가 매매했던 종목들, 자, 4월 한 달 2,100만원 금액으로만 제가 계산한 겁니다. 자, 한 거니까 그거 보시고요. 이 정도로 꾸준하게 쪼그나게 터지지 말고 깨지지 말고 꾸준하게 수익을 내가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런 거니까 그 점 알고, 예, 여러분들 다음 주 시장도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들이 있으시면 회사 1588-0648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질문 또 있나요? 질문? 없죠?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회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수요일날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날도 재밌을 것 같고요. 수요일날 여러분들 뵙고요. 회원님들도 여러분들 뵙고, 여러분들도 내일 잘 쉬시고, 이제 내일 지나고 나면 이제 9월달까지
쉬는 날 없습니다. 열심히 달려야 돼요. 열심히 달리면서 돈 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쉬고 놀 생각하지 마시고요. 5월부터 9월 달까지 열심히 달아서 돈 벌 생각하시고 이번 조정장세가 좋은 매수 기회가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자, 수익만님 고생하셨습니다. 자, 굿별 고생하셨고요. 자, 피스님 고생하셨고요. 회원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시고요. 자, 신규원들은 내일 모레부터 매집이 좀 더 집중될 겁니다. 고점 하시고요. 내일 푹 쉬시고 내일 모레 다시 한번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예, 문호가님 내일 모레 뵙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요. 길게 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